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체중 감량을 시도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간헐적 단식에서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영양제를 먹어도 된다면 언제 먹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자면은 영양제를 드셔도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 단식 시간 동안에 먹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좀 영양제를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간헐적 단식이 뭔가부터 조금만 한번 짚어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식사를 공복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의 연소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단식, 체중 감량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험해보고 되게 극단적인 효과를 봤던 단식법입니다. 물론 이제 간헐적 단식에다가 저탄고지까지 더하시면 아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요. 나이대나 성별에 따라서 혹은 몸 상태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체중 감량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보통 12대 12, 12시간 공복, 12시간 동안 이제 단식을 해제, 16대 8, 16시간 동안 공복, 8시간 동안 다시 해제,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의, 본인에게 잘 맞는 패턴, 맞는 시간대를 정해서 단식을 하게 되는데,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혹은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 이렇게 공복을 유지하면서 단식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보통 8시간부터 12시간 정도 공복이 지속되면은 탄수화물 소모를 끝내고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게 돼서 뱃살이 빠지는 효과를 보고, 물론 단백질도 태우지만 지방을 태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16대 8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느 타이밍에 영양제를 먹어야 되냐면은 당연히 식사하는 타이밍,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 8 먹는 타이밍에 드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 사이, 그때 영양제를 복용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단식 기간, 공복을 유지하는 그 시간 16에도 영양제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칼로리가 없는 것, 그러니까 3대 영양소가 빠진 보충제 성분들은 공복 시에도 복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아연, 망간, 구리, 바나디움, 이런 것들은 공복 시에도 16에도 복용이 가능하고, 비타민 A, B, C, D, E, K도 공복 시 복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항산화제, 코큐텐, 알파리포산, 글루타치온 등등등등, 폴리페놀, 그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화 효소 같은 거 가능하고요. 유산균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유산균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공복 시에 가능한데,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게 있죠. 신바이오틱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프락톨리고당이나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식이 깨집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단식 시간인 그 16시간에 복용하시면 안 되는 보충제들은 맥주 효모 같은 거, 스피루리나 같은 거, 이런 건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칼로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이 깨지거든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 말고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신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오메가3, 크릴로일, 오메가6, 이런 것들은 지방산이기 때문에 단식이 깨져요. 지방을 먹게 되는 거고, 1g, 2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오메가3들은. 그리고 노니, 콜라겐, BCAA 같은 보충제, 그 다음에 아미노산 제제, 아르기닌, 시스테인, 글루타민, 메치오닌, 이런 아미노산 제제도 칼로리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단식이 깨집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킬레이트 마그네슘도 거기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벽한 간헐적 단식을 하실 거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항목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의라기보다는 신경을 써야 된다가 맞겠죠.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물, 칼로리가 없는 커피 같은 거,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안 먹잖아요. 완벽하게 하실 분들은 단식 시간에는 이런 칼로리가 들어가 있는 영양제들은 피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단식이 해제되는 시간 8시간, 그 점심부터 저녁 그 시간대에 영양제를 집중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마비디우 C 같은 걸 복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복 시에 먹는 유산균 같은 경우도 찜찜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공복에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마비디우 C 전부 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3 점심 식후에 먹고, 마그네슘 점심 저녁 식후에 먹고, 비타민 B군은 점심 식후에 먹고, 비타민 D는 저녁 식후에 먹고,
혹은 뭐 점심에 먹어도 되고요. 비타민 C는 점심에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뭐, 레시틴 같은 걸 드시면은 뭐, 저녁에 넣고, 이런 식으로 배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간간히 뭐, 드시는 게 많다. 뭐, 난 예를 들어서, 뭐, 코큐텐, 뭐, 알파리포산, 뭐, 이런 걸 먹는다. 그리고, 비타민 E도 따로 먹고, 점심, 저녁에 넣기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먹어야 된다. 그러시면은, 칼로리가 없는 것들은 아침 공복에다가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할 타이밍쯤에 식사는 안 하겠지만 그때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한두 시간 뒤에 하나 더 넣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먹어도 돼요. 어차피 공복 시에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위에는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최대한 위에 부담이 안 되게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게 맞고요. 이왕이면은 공복보다는 식후로 다 옮겨주시는 게 맞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싶네요. 근데 드시는 게 되게 많으신 분도 계시죠. 열매까지 드시는 분들은 고민이 좀 됩니다. 근데 뭐 식후에 먹는 게 좋은 영양제도 있지만 식후에 먹기에 너무 벅차신 분들은 그냥 소량씩 조금씩 공복 시에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공복 시에 여러 가지를 먹으면 위에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간헐적 단식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일반적으로 오마비디우씨나 뭐 6, 7가지 조합 같은 경우는 점심, 저녁에 다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영양제를 같이 먹으면 좋은 이유는 말씀드렸죠. 비타민 B군 같이 칼로리가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오메가3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방대사를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코큐텐이나 알파리포산도 지방대사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은 만에 하나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영양소 불균형이 혹시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는 거고, 몸의 일반적인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오마비디우씨 같은 걸 드시면 단식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작용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오마비디우씨 보충제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같이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암 예방이나 심혈관 질환,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간헐적 단식을 잘 활용하시면 새해에도 늘씬한 S라인 그리고 늘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뱃살이 나와가지고 보기에는 없어 보이지만 뱃살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영양제를 복용해도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복용해도 된다면 언제 복용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